안녕하세요. 에이징의 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입니다. 성공적인 안면거상 수술을 위해서는 상담 때부터 수술까지 환자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20년의 노하우를 담아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안면거상을 위해서 상담 시 꼭 알아야 할 것들은 첫 번째, 내가 안면거상 수술이 필요한 얼굴인지 필요하지 않은 얼굴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안면거상 수술에 적합한 얼굴이다 라고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무난한 얼굴인지 아니면 까다로운 얼굴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까다로운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피부가 매우 얇고 지방층이 거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안면거상 수술을 하려면 피부와 근막을 박리를 해야 되는데 둘 다 너무 얇은 경우에는 그걸 박리하는 과정이 무척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물질이나 흉살 등으로 인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딱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술을 반복을 하거나 녹지 않는 필러를 많이 맞거나 시술과 수술을 반복적으로 하신 분들은 얼굴이 굉장히 딱딱해지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와 근막을 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얼굴이 굉장히 긴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안면거상을 하게 되면은 귀 앞에 절개선에서 입 주변까지 이 거리 안에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거리 자체가 길다 그러면은 원하는 타겟 부위까지 접근하는 과정이 굉장히 긴 것이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넓어져야 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하는 회복 과정이 길어질 수 있고 또 피부가 얇고 지방이 없어서 울퉁불퉁한 분들은 수술 후에 그 피부들이 좀 오그라들면서 딱딱하고 울퉁불퉁한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부작용의 리스크가 좀 더 높을 수 있고 회복 기간이 길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수술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통해서 까다로운 얼굴이 어떤 얼굴들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 보시면은 입 주변에 팔자주름, 입가주름, 볼처짐 이런 증상들이 관찰이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 굉장히 피부가 얇고 바닥이 움푹 패여 있고 얇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중간 부분이 너무 얇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부분을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울퉁불퉁하고 딱딱한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분 보시면은 실제로 수술을 한번 하신 분입니다. 턱선은 어느 정도 팽팽하고 전체적으로 피부 늘어짐이 많지 않은 것은 확인이 되지만 여기 입 주변에 보시면 볼록하게 늘어진 것이 확인이 됐는데 피부와 근막만 저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나 있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즉 이렇게 굉장히 증상 자체가 멀리 있는 경우에는 박리를 좀 적게 하는 비교적 안전한 방식으로 수술해서는 이러한 증상까지는 개선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분도 비슷한데 실제로 보면은 입 주변에 있는 이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인데 이러한 증상도 박리 범위를 적게 해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박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얼굴들이 까다로운 얼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내가 안면거상 수술이 필요한 얼굴인지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무난한 얼굴인지 까다로운 얼굴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내용을 통해서 수술 전에 저는 A, B, C 세 그룹으로 환자분들을 먼저 구분을 하는데 A그룹은 부작용 없이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되는 그룹입니다. B그룹은 효과는 평균 이상 나올 수 있지만 회복 기간이 길고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는 그룹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회복 기간 중에 생기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부작용들은 아닙니다. C그룹은 처음부터 증상 자체가 안면거상과 관계없는 그러한 조건들을 주로 가지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한 그룹이어서 수술을 권유하지 않는 그룹이 됩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가 좋은 그룹은 어떤 그룹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피부 처짐이 많고 근육 작용은 약하다. 윤곽이 갸름하다. 피부 두께와 지방층이 적당하다. 얼굴이 전체적으로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다. 근막이 두껍고 강하다. 여기서 이 위에 있는 이 네 가지는 수술 전에 진찰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한 부분이고 마지막에 근막이 두껍고 강한지는
수술 전에 100%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막의 두께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찰을 해보면 피부가 얇으면 근막도 얇고 피부가 두꺼우면 근막도 두껍고 적당하면 적당하고 거의 비례하기 때문에 두께는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강도입니다. 얇아도 강도가 강하다 그러면 좋은 것입니다. 두꺼워도 강도가 약하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더 중요한데 이 강도라는 것은 근막을 박리하고 그 근막을 당겨 봤을 때 얼마나 강한 힘으로 내가 당길 수 있는지, 근막이 약하다 그러면 너무 강한 힘으로 당기게 되면은 느슨해지거나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강하게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근막의 강도는 수술장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 가지 증상들을 잘 진찰을 해서 충분히 좋은 조건이라고 진단이 되면 근막의 강도 여부와 관계없이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수술 중에 근막 강도까지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좋은 수술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굴 상태와 그리고 근막 상태까지도 충분히 추측을 해서 최종적인 안면거상 수술의 결과는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한번 보시면은 우선 A, B, C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안면거상에서는 팔자주름 50%, 입가주름 50%, 볼처짐 70% 중 두 가지 이상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으면 평균적인 리프팅의 결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B로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평균 이상의 수술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프팅은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A나 또는 B 중에서 근막의 강도가 상이냐 중이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수술 결과는 약간 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수술의 결과는 A의 조건을 가지면서, 즉 여러 가지 리스크가 별로 없는 무난한 얼굴이면서 수술 중에 근막 강도까지 상으로 굉장히 좋다면 이분이 가장 좋은 리프팅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알 수 있겠죠. 그리고 C로 처음에 진단이 된다 그러면은 근막 여부와 상관없이 평균적인 리프팅 결과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큰 안면거상 수술을 통해서 원하는 부분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수술 권유를 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서 리프팅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까다로운 그런 조건은 없고 비교적 무난한 그런 조건이 없고 실제 수술 중에 근막 정도는 평균적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 조합에 의해서 A 상태면서 근막이 중이면은 중상의 결과다. 지금 수술 후에 지금 상태를 보면은 비교적 리프팅 상태가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정도면 중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얼굴이 굉장히 깁니다. 길고 좀 비교적 피부가 얇고 울퉁불퉁하고 이 증상이 굉장히 끝부분에 치우쳐 있고 약간 수술이 좀 까다로워지고 수술 범위가 약간 커질 수 있고 이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좀 길 수 있다, 이런 염두는 둬야 되겠죠. 그래서 수술 전 진단은 B가 되고, 그렇지만 근막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셨어요. 비교적 단단하게 당길 수가 있어서 리프팅은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도 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경우라면 내 얼굴에 적합한 수술 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이 딥플레인 수술 방법이고 오른쪽이 듀얼 플레인 수술 방법입니다. 그림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딥플레인은 피부를 약간만 박리를 하고 이 중간 부분은 피부와 근막이 하나로 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밑에를 보시면 위에가 피부고 보라색이 근막인데 피부와 근막층이 하나로 이렇게 박리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딥플레인입니다. 딥플레인은 피부 박리가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전합니다. 우리가 피부를 일단 많이 박리하게 되면 피가 많이 날 수 있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딱딱하고 울퉁불퉁해지고 이러한 증상들이 넓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이 불편해지겠죠. 따라서 피부 박리가 적은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딥플레인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에는 딥플레인으로는 개선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듀얼 플레인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듀얼 플레인을 적용할 때는 피부 박리가 넓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울퉁불퉁해질 수 있고 이러한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의사와 잘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빨간 줄이 지금 3개를 제가 쳐놨는데
딥플레이는 이 맨 앞에 있는 정도까지 피부 박리를 하고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피부와 근막을 하나로 박리하는 방식이 되겠고, 듀얼 플레이는 이것보다 피부 박리하는 범위가 앞으로 더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증상이 굉장히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부분 바로 앞까지 피부 박리가 돼서 수술을 해야 이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 박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까지 피부 박리하는 것이 딥플레인, 굉장히 앞부분까지 피부 박리를 하는 것이 듀얼 플레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실제 이분은 듀얼 플레인으로 수술을 했고 볼록한 이 부분들을 상당히 개선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면거상 수술 방법에 있어서는 획일적인 한 가지 수술 방법으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와 근막을 박리하고 근막과 피부를 당기는 것이 안면거상에서 동일한 원칙이라고 하면은 그 대원칙은 같아도 환자의 증상의 정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수술 범위는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수술을 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절개 길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거상 절개 방법에는 두피 절개와 피부 절개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귀 앞에는 공통적으로 이주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 있고, 그 윗부분에서는 머리카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피 절개, 머리카락 겉으로 나가는 것이 피부 절개. 이 피부가 당겨지는 정도, 그리고 귀 앞에 머리카락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절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두피 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미니 거상 절개선과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 절개를 보면은 두피 안에 약간 넣고 요 귀연골 앞쪽으로 이 정도 넣습니다. 이 정도 넣어서 굉장히 적게 절개하는 것이 미니 거상인데, 실제로 제가 수술했던 안면거상 환자 절개선과 비교해 보면은 요 이주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흉터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 귓볼 앞에 있는 요 절개선만큼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니 거상 절개선과 전체 안면거상 절개선이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귀 뒷부분에 물론 절개선이 들어가 있지만 이 귀 뒷부분은 지금 전혀 보이진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실제 절개 길이는 안면거상 절개 길이가 훨씬 더 긴 게 맞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차이는 요 귓볼 앞부분 정도, 1.5에서 2cm 정도만 더 길게 보이는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안면거상 절개를 했던 분들인데, 안면거상만 하는 경우에는 귀 뒤에 요 홈을 따라서 귓바퀴 중간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고, 목고상까지 하는 경우에는 그거보다 절개선이 조금 더 연장이 돼야 됩니다. 귓바퀴를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가고 피부를 건너가서 지금 이 부분까지 절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귀 뒷부분이 세로 절개선을 넣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세로 절개선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안면거상, 목고상 절개선을 다 했어도 귀 뒷부분의 흉터선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안면거상 절개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겉으로 보이는 절개선은 미니거상보다 1.5에서 2cm 정도 깁니다. 목고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짧은 절개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흉터의 경과는 수술 후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눈에 거의 띄지 않고 별도의 흉터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피부의 절제량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귀 뒤 절개선 세로 연장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는 전체 환자의 5% 미만입니다. 즉 우리가 안면거상, 목거상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피부 늘어짐 양이 다 차이가 납니다. 웬만한 경우까지는 세로 절개선을 연장하지 않고도 다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피부 절제량이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그 절개선이 울지 않고 매끄럽게 봉합이 되기 위해서는 절개선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피 절개를 했던 분이고, 절개선이 두피 안에 들어가 있고 귀 앞부분 따라서 이렇게 절개선이 들어가 있고 귀 뒤까지 있습니다. 수술 2주째고 수술 한 달 정도가 됐을 때 붉은기가 아직 약간 남아있는 모습이고, 수술 6개월이 됐을 때 두피 안쪽에 절개선 보이지 않고 2주 능선 부분 절개선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이 부분하고 이 부분만 희미한 흉터가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흉터가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수술 1개월째 피부 절개를 했던 분이고, 이런 부분 따라서 붉은 선이 어느 정도 관찰이 됩니다. 수술 1년이 됐을 때는 절개선의 붉은기가 거의 사라지면서 흉터가 굉장히 희미한 정도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작용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데, 우선 수술 숙련도와 관련해서 가장 위험한 부작용이 안면신경 마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근막을 박리할 때 근막 밑에 있는 신경을 다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아직 숙련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신경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안면 거상 수술을 굉장히 오래 했고 수술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다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상을 할 때 피부를 주로 당기느냐 근막을 주로 당기느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피부를 주로 당기게 되면은 흉터가 굉장히 길어지고 피부에 긴장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흉터가 빨갛게 튀어오르고 좀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흉터가 과도하게 되고 귓볼이 당기면서 칼기가 올 수 있고 탈모가 생길 수 있고, 피부가 너무 지나치게 당겨지면 표정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피부는 절대 무리하게 당기지 않고 근막을 주로 당기는 수술을 하고 피부는 남는 정도만 자연스럽게 잘라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작용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혈 관련해서는 혈종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지혈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또는 수술 전에 출혈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 미리 잘 전처치를 해놓지 않게 되면은 혈종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혈종도 지금은 발생하는 빈도가 거의 99.9% 없습니다. C그룹은 우리가 처음부터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면거상 수술을 하고 나서 모든 분들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 개선이 되지 않았다,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효과가 미비할 수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수술을 권유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그룹, 결과는 평균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룹이지만 얼굴 상태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회복기간이 길고 이런 울퉁불퉁하고 색소 침착이 날 수 있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수술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회복기간이 긴 거에 대해서 알고 수술을 하거나, 또는 저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 범위를 줄일 경우에는 효과가 약간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안면거상 수술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안면거상이 필요한 얼굴인지 필요하지 않은 얼굴인지 구분을 합니다. 필요한 얼굴이라도 까다로운 얼굴인지 무난한 얼굴인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내 얼굴에 적합한 수술 방법은 딥과 듀얼 중에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절개의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길게 절개해야 하는지 짧은 절개라도 가능한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 1에서 4번까지는 우리가 수술 전에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꼭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수술할 때는 근막을 주로 당기고 피부는 남는 부분만 절제해야 흉터가 깨끗하게 남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숙련된 수술 경험으로 거의 대부분 부작용 예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린 6가지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안면거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술 전에 환자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수술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 안전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안면거상 수술과 관련해서 제 20년 수술 경력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면거상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면거상 수술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질문 주시면 언제나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에이징의 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